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44페이지 할 건데 내용이 너무 쉬운지라 벌써 걱정이 되네요. 왜요? 쉬우면 애들이 졸아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상당수 졸 걸로 예상이 돼요. 제발 졸지 말아 주세요. 빠져라.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뭐야 이거? 자, 우리 거기 44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목이 생태계죠? 맞냐? 또 얘기하지만 생태계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아주 릴렉스하게 수업 들으시고 릴렉스하게 문제 풀면 대부분 다 맞추는 점수 주는 파트야.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생태계 나와요. 생태계. 자, 생태계가 뭐예요? 자, 통과해서 거의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뜻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건 중딩 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 생물적 요인. 그래서 생물들을 우리가 기본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등 과정과는 다르게 자, 생물과 뭐까지 포함시켜요? 환경까지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생태계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쉽다. 근데 이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작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물이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죠? 그치? 뭐라 불러요? 반작용이라고 자 부르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 생물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치? 뭐라 부르냐?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여기 파트에서 어려운 게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그 두세 개 중에 하나가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생태계의 정의. 자, 책에는 뭐 거창하게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생태계는 뭐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뭐 생물하고 환경이 있다 이 뜻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 거기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이름 안 써 있지만 화살표로 자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45페이지 보시면 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그 탄소 순환 이런 거 안 할 거야. 쉬운 거 넘어가자. 그렇죠? 여기 내용이 너무 쉽잖아. 뭐 말로만 할게요. 자 탄소 순환, 공기 중에 CO2 안에 탄소가 있어요. 얘가 광합성하면서 생물들한테 넘어올 거고 이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사람 혹은 동물들이 먹어. 그럼 동물들이 또 뭐해? 호흡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자 탄소가 계속 자 순환한다. 순환이 돌고 도는 거죠. 이 순환 중에서 선생님은 요 질소 순환은 조금 꼼꼼하게 보라고 하는 편이야. 왜냐면 화학에서도 질소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수능에서도 질소 순환 내용이 원래는 많이 나왔었어. 자, 쉬운 얘기 할게요. 자, 공기 중에 자 질소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질소는 아시다시피 화학에서 삼중결합이라는 걸 하고요. 하고 생명체가 얘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흡수해봤자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흡수해봤자 여기를 끊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생명체가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생명체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불러? 고정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풀네임이 질소 고정이에요. 채연아, 뭐 이렇게 맛있게 계속 먹고 있냐? 하루 종일 먹는 느낌이야. 뭐 먹어? 아, 젤리. 다 먹지 마. 좀 더 뺏어 먹을 거니까. 냉간하라. 알았죠? 설마 한 개 냉이면 죽여버리는, 어쨌건. 자, 그러면, 야, 고정시키는 방법에 우리가 통과해서 뭐 배웠어? 번개. 그쵸? 그래서 번개 정도 쳐야 돼. 번개 정도는 부중캉캉 쳐야지 얘네가, 이렇게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번개보다 좀 생물들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 우리가 세균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 진짜 이름이 질소 고정 세균이에요. 알겠냐? 대표가 뭐 있어? 아는 거 들어봤을 건데 뿌리혹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라는 세균이 있어. 이름 외우지 마.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질소가 고정이 되면 얘가 뭘로 바뀌냐? 질소가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나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좀 더 깊게 가면 요 세균에 의해서 NH4 플러스로 가고요. 번개 정도 치면 NO3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질소를 다른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얘네를 뭐해? 흡수해서 그거 단백질 만들 거예요. 그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부를 거야.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면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질소 동화 작용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 있는 요 NH4 플러스가 사실 암모니아 물에 녹은 거랑 똑같아. 그럼 냄새 나잖아. 그럼 식물도 섭취하는 거 좋아할까? 식물이 오줌 싸면 식물이 맛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좀 다른 형태로 좀 바꿔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걸 좀 더 좋아한다는 거야. 이것도 누가 하냐면 세균이 해줘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질화세균이 해준다. 질화세균의 이름 달라. 잘 보세요. 질화세균이 해준다는 거야. 이해되냐? 질화세균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꾸고 둘 다 흡수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생명체 내부에서 질소를 단백질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럼 공기 중에 질소가 계속 수가 줄어들 텐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체에 흡수된 요 질소 성분이 얘네가 죽으면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탈질소 과정이라고. 탈질소 과정. 얘 누가 해줘? 얘도 세균이 해줍니다. 그 세균 이름이 탈질소 세균이에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세균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 그렇죠? 질소 고정 세균, 질화 세균, 탈질소 세균. 그래서 니네가 이 중에 모르겠다. 뭐 세균학자, 생물학자 될 사람이 뭐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세균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화성인가 어디에 미아되는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마션. 그래, 마션. 그 사람이 맨 먼저 했던 게 뭐야? 식량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맨 처음 싼 똥에 잘 모아서 거기 세균 배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식물들한테 해가지고 어쨌건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잖아.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아까 탄소도 결국 순환했고요. 그 다음에 질소도 순환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또 얘기하지만 아직 여기까지 지금 진도 나간 학교 없지? 나갔냐 일? 나갔어? 와우, 진짜 일 빠르다. 그래서 여기 맨 그 45쪽에 맨 밑에 거기 있는 단어들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지만 살짝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생명체, 편의상 식물이야, 식물이 그리고 광합성에서 그렇죠? 양분들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양분들 만들어낸 총량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총생산량이라고 불러요. 총생산량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총생산량이 그대로 다 에너지로 바뀌는데 다 저장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얘네도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호흡을 하죠. 그래서 호흡량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그래서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생산량. 발음도 힘들어. 순생산량. 알았죠? 그러면 요걸 다 저금하냐? 그렇진 않지. 얘가 뭐 낙엽 같은 거라든지 혹은 이렇게 다른 생물들이 얘를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요만큼만 얘가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게 될 걸.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생장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해할 수 있겠죠? 총생산량 중에서 호흡량을 뺀 걸 순생산량, 순생산량 중에서 빠질 거 빠지고 남아있는 순수 에너지를 생장량. 알았냐?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생장량, 생물량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풀 때 아무런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다음 얘네가 먹히는 것은 편의상 피식량이라고 해볼게요. 피식량. 보통 말도 안 되는 드립치면 니네 어떻게 웃어요? 자, 피식량. 자, 이라고 합니다. 경재야, 그 눈빛 뭐야? 나 방금 업신여긴 당한 눈빛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동물이, 자, 1차 소비자가 요만큼을 먹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동물이 먹은 전체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섭식량, 섭식량. 알겠냐? 그럼 당연히 동물의 섭식량은 식물의 대부분의 에너지보다 한 마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전체 얘기하는 거니까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만약에 먹었어. 그럼 먹은 걸 가지고 건우야 다 에너지 쓰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알지? 먹으면 일부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까? 덩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일부는 덩으로 나갑니다. 덩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배출량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먹은 양 중에서 배출량을 뺀 나머지 부분을 에너지로 변환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동화량이라고 불러. 동화량 이해할 수 있겠죠? 이따 써. 그리고 그럼 동물도 호흡할 거고 뭐 털갈이 할 거고 뭐 할 거고 하다 보면 나머지 에너지만 저장하고 있겠네. 걔를 우리가 생장량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학교에서 여기까지 얘기해줘도 되게 많이 배운 거고요.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설명을 자 드렸습니다. 알겠죠? 질문? 오케이. 다음 46조. 자,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 흐름 중요. 자, 나는 에너지 흐름을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에너지 흐름을 에너지 효율까지 해서 한 방에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칠판이 더럽니? 칠판 지우개가 어디니? 야, 그 영상 찍으면 니네 복습 영상 보냐? 좀 봐. 니네가 솔직히 말하면 수업하다가 집중 못할 때도 많잖아. 그럴 때는 복습 영상 봐야지. 근데 사실 나는 알아. 다 똑같아. 나중에 봐야지 하다 보면 다른 과목 숙제에 밀려가지고 못 본다는 건 알아요. 근데 특히 물리하고 화학은 좀 봐라. 생물은 좀 필요한 부분만 보더라도 물리하고 화학은 좀 봐. 알겠니? 제발 플리즈. 니네 알잖아. 니네 최악의 학년이야. 최악의 학년. 옛날에는 여러분 정시 파이터라는 게 존재했는데 니네부터 정시 파이터가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알지? 니들은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조금 상위권 대학은 논술까지 지금 준비될 판이야. 지금 상당히 지금 복잡하다. 쌤들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다. 니네 어떻게 하면 대학 잘 보낼까? 지금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니네가 대학 가는데? 니네 대학 잘 가면 나한테 뭐 떨어진 거 있어? 저 서울대 가면 나 뭐 하나 해줄 거야? 저기 이름 걸리잖아요. 안 걸게. 그럼 나한테 떨어진 거 있어야지. 야, 그거 걸면 원장님은 좋겠지. 나는 뭐 없는겨? 와, 이 악독한 새끼들 그냥 상성으로만 하는 거대도 나한테 1도 없는 거야? 와, 보통 그냥 말해도 쌤 차 하나 해드릴게 이런 거 없어? 차 너무 가는 거. 개새끼야. 골프채 하나 정도. 골프채? 오케이. 자, 다 증인이야. 자, 지금 선정고등학교 2학년 황정우 분께서 서울대를 가면 나한테 골프채 풀세트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골프채 얼마인지는 알니? 근데 어차피 서울대 못 갈 것 같아서. 왜도 갈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이미 얼굴이 서울대야. 무슨 일이에요? 서울대하고 이미지 있잖아. 아니야?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알았어. 자, 에너지 흐름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견호야, 힘든데. 자꾸 나랑 눈 안 마주치고, 고개 쳐박고 자꾸 인사하지 말고.
계속 인사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말고. 야, 뭐 이렇게 밖에 시끄러? 뭐 BTS 왔어? 가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뭐지? 열어봐요. 아이, 안 돼. 자, 에너지론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자, 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자, 태양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지구로 오지는 않죠. 극히 일부만 옵니다. 0.00001%만 지구로 오죠. 그러면 그 오는 에너지를 일단은 생산자가 흡수한다고 칠게요. 그럼 생산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1차 소비자, 선생님 편의상 토끼라고 하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또 역시 마찬가지 어디로 가요? 2차 소비자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만약에 순환한다면 시끄러 진짜 뭐야? 약간 정치인가? 지금 선거철이에요? 뭐지? 막 빡빡거리고 막. 그럼 보통 저 정도면 월드컵인데? 우리나라 월드컵 하나? 혹시 모르겠네. 아무튼 알았어. 자, 그래. 자, 그래서 에너지 다시 이렇게 신경 쓰니까 내가 뭔지 알죠? 들으면서 말하면 겁나 헷갈리네. 하시죠. 자, 뭐라고 빨리 들어봐봐. 열어봐요, 빨리. 열어봐요. 채광 하나? 이거 그거 진짜 설마 그건 아니겠죠?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데모 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그 약간 파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씨. 아무튼 그래서 자 이거 봐. 2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결국 에너지가 순환하려면 태양으로 돌아가야지 순환이잖아.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태양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니네 물리에서 엔트로피라는 단어 그렇죠? 뭐 무질서도 이런 단어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방학 때 배웠나? 그래서 뭐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저기? 근데 안 배우나? 그건 너무 상위 개념. 그게 거창한 개념도 아니야. 내가 얘기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합시다. 자, 태양에서, 자, 생산자한테 오는 에너지가 편의상, 자, 1000 정도 온다고 할게요. 보고 있니? 그러면 생산자도 아까 여기 했듯이 호흡으로 에너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먹히는 양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죽으면 분해자가, 미치겠네, 저거. 자, 호흡하는 양도 있고요. 분해자가 분해하는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는 많아봤자 200 정도밖에 안 넘어가요. 그러면 호흡량으로 얼마 정도 쓰이냐면 한 700 정도 쓰인다라고 한번 가정하자. 그럼 분해자가 얼마 갖고 가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결국에 갖고 가는데 그럼 분해자는 이 100을 에너지를 어디다 써? 지 호흡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야. 알았죠? 되게 신경 쓰이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200 중에서 그럼 얘도 호흡량으로 빠지고 자 분해되고 넘기기도 합니다. 넘어가는 거 끽해야 한 50 정도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나가는 양을 선생님 편의상 한 30이라고 할게요. 분해자가 갖고 가는 에너지를 20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니네 눈에 이게 보이나? 화살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알았죠? 이거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오겠지? 이 계산 문제다. 더하기 빼기 쉽게 나오진 않아. 조금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2차 소비자는 50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그럼 얘도 만약에 호흡으로, 얘도 자, 분해로 하겠죠? 그래서 뭐 호흡으로 뭐 40 가고 분해자한테 10이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앞에 단계, 전 단계의 에너지량 중에서 현 단계로 넘어온 에너지량을 우리가 100분율로 계산한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러면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1000 중에 200 넘어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효율은 몇 %예요? 20%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2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0 중에 50 넘어와서 4분의 1 넘어왔네. 자, 25%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온 에너지 양이 전체 1000이야. 그러면 나머지 총 호흡량하고 분해자한테 간 에너지 양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똑같이 100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때 단순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얘를 좀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냐? 이거를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 게 생태 피라미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45쪽에 중간에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여기저기 생산자, 여기저기 1차 소비자, 여기저기 2차 소비자라고 했을 때의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 기체수 증가한다고? 감소하는 거죠? 야, 삼각형이 좁아지잖아. 그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에너지량도 줄어들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증가하는 게 있죠. 뭐? 에너지 효율만 증가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배우는 게 뭔데? 생태계 평형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생태계 파트는 정말 어려운 게 없으문이다. 이해할 수 있겠니? 질문! 오케이? 자, 정리해 주세요.